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화문 추상 요약을 수행한 세 줄 요약팀입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팀 리더 손기락입니다. 네, 목표는 총 네 가지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팀 소개를 시작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원 소개, 이제 자료조사와 GPT 모델링을 맡아주신 최지원님, 그리고 자료조사를 맡아주신 김동영님, 그리고 바트 모델링을 맡아주신 고도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팀 리더 및 GPT 모델링을 한 손기락입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정보는 이제 첫째부터 넷째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먼저 주제와 기획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한글 데이터 학습을 위하여 허깅페이스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 대화이기 때문에 구어체이고, 이런 구어체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추상 요약을 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추상 요약을 선택하였냐 한다면,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아니면 블로그에 정리된 글과 달리 대화문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화자가 존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대화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특수 어휘 또는 지위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출 요약보다는 추상 요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방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자면, 한국어 사전 학습 모델을 이용한 대화문 데이터 추상 요약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서비스를 기획하게 된 의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클로바 노트라는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 어플은 오직 음성 데이터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대화를 기록하는 것이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환 과정에서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로 말한다던가, 아니면 말을 하고 있는 화자가 스마트폰과 거리가 있는 경우 제대로 기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약에 개선하고자 한다면, 대화문을 문자로 기록한 경우라도 요약을 수행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음성이 아닌 문자 데이터를 지원한다면, 잘못 기록되는 경우를 줄여 문자 오이징률이 감소하여 더 정확한 요약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개발 환경에서는 총 이 네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소개 및 이제 데이터 ED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AI 허브에 존재하는 한국어 대화 요약 데이터셋입니다. 그 대화 요약 제이슨 파일을 저희가 열어서 그 각 화자가 말하는 다이얼로그를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대화문 데이터 형태로 재가공을 하였고, 요약문 같은 경우는 이러한 대화문이 상황에 대한 요약이 한 줄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ED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데이터에는 일단 결제치는 존재하지 않았고, 중복값은 요약 컬럼 기준으로 총 58개가 존재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중복값을 삭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왜냐 그러면 대화문 내용이 중복된 것이 아니었고, 오로지 어, 그 요약만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 옆을 보시면은 그 라벨링 데이터라고 적혀 있는데, 라벨링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화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안에 사람 이름이라든가 번호 같은 그런 개인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데이터셋을 제공할 때는 전부 라벨링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 31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얼만큼이나 라벨링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을까라고 카운트를 해본 결과 약 12만 건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 파이 차트를 보시면은 반복되는 문자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카카오톡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재밌을 때는 크크크를 연속으로 치고, 슬플 때는 유유유를 연속으로 칠 수도 있고, 아니면 놀러 올 때는 느낌표를 연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화 패턴이 들어간 문장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까를 집계해 본 결과 전체 데이터셋에서 약 8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ED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에 적용하는 기법은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총 세 가지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스페셜 토큰화입니다. 그 라벨링 텍스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삭제를 하고 저희가 학습을 돌려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어, 문장의 문맥이 자연스럽게 학습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라벨링 데이터조차도 원래는 그 문장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텍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벨링 데이터를 지우지 않기 위하여 저희는 그 add special 토큰을 사용하였고 학습을 진행할 때 임베딩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모델 리사이즈 토큰 임베딩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메타데이터 활용입니다. 이 방법은 타입 엔티티 마커라는 기술인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는 이제 대화 유형마다 카테고리가 존재합니다. 이 카테고리 양옆에 특수 기호를 삽입한 채 실제 대화문 앞에 메타데이터를 삽입을 하면은 학습을 할 때 모델이 이 대화는 어떤 유형이었다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실제 이 방법은 아래 논문 출처에서 확인을 하고 사용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규 표현식 사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용접된 문자라던가 아니면 좀 지웠을 때 이제 문장이 좀 더 깔끔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면 정규 표현식을 적용하여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LP 요약 테스트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평가 지표는 바로 루지 스코어라는 게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델이 생성한 문장이 얼마나 실제 문장과 유사하느냐이고 이 루지 스코어를 구성하는 기준은 이제 앞 보이시는 것처럼 재현율과 정밀도 그리고 이 둘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요약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정밀도 같은 경우는 요약된 문장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세절 요약팀은 이 둘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0.3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델링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는 KO GPT-2와 KO 파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간략하게 모델 소개하겠습니다. GPT 같은 경우는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인코더와 디코더 부분에서 오로지 디코더 블락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디코더 블락 내부에는 이제 마스크 셀프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KO GPT를 사용하였느냐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GPT는 이제 문장 생성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V1M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을 허깅 페이스에서 조사를 해보니 KO GPT-2가 적절하겠다 결정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한글 데이터셋이다 보니 한국어 사전 학습이 이루어진 모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GPT에만 적용한 그 실험 조건 설정이 있는데, 방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5% 데이터, 100% 데이터에서 각 F쿨을 추가하면서 학습을 진행시켜 보았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학습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스코어가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5% 데이터를 쓴다 할지라도 일단 원에포크 기준으로 실험 결과를 측정하고 100% 데이터를 쓴다 할지라도 원에포크 기준으로 결과를 측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은 노말 기준으로는 F1 스코어가 약 0.1353으로 집계가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스페셜 토큰과 메타데이터를 전부 적용하고 측정을 하였을 때는 0.1657이 측정되었습니다. 물론 스페셜 토큰과 메타데이터를 둘 다 적용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하게 상승하긴 하였지만 이 두 가지를 다 적용한 경우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에 이 기법 사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너레이터와 모델 베이스 단에서 이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이 가장 왼쪽에는 노멀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노멀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빔서치와 이제 샘플링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빔 같은 경우는 이제 넘빔 5를 적용했고 샘플 같은 경우는 탑K 50, 탑P 0.92를 적용하여 결과를 보았습니다. 현재 여기 보시면은 빔 서치를 적용한 경우는 노말에 비해서 스코어가 상승했지만 샘플링 같은 경우는 지금 스코어가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유를 찾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던 도중 그 허깅 페이스 트랜스포머 디코디 생성 전략이라는 페이지를 확인하였고 거기서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샘플링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문장을 생성할 수 있는 오픈 엔디드 방식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요약 태스크 같은 경우는 문장을 생성할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롭게 생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빔 서치가 더더욱 문장 요약 태스크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까지 적용했던 기법 중에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멀 기준 역시 0.1353이고 저희가 여기 최종이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최종은 전체 데이터에서 원의 폭프고 이제 앞서 적용했던 가장 성능이 좋았던 방법들을 모두 적용하였을 때 F1 스코어가 0.2가 나왔습니다. 기존보다 이제 0.07이 상승하였고 특히 정밀도 같은 경우는 0.15에서 0.25까지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KOGPT에 모델을 넣었을 때 이게 최종 출력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이 이제 실제 요약문처럼 이제 대화 맥락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F1 스코어는 비록 목표했던 것보다 조금 낮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정밀도가 이제 0.25까지 높게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그 GPT 파인 튜닝 파트를 마치고 그 다음 프롬프트 튜닝을 맡아주실 최지원 팀원께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GPT-2의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 발표를 맡게 된 최지원입니다. 저희가 사전 학습된 한국어 모델인 코GPT-2를 생성 요약 태스크에 맞게 앞서서는 파인 튜닝을 완료했고 지금은 프롬프트 튜닝에 대해서 시도한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GPT 모델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파인 튜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기에는 메모리와 시간 효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베이스드 러닝 방식의 프롬프트 튜닝을 찾아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파인 튜닝은 3가지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태스크에 맞게 사전 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모든 데이터를 재학습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튜닝은 사전 학습 모델의 파라미터를 프로즌 시킨 상태에서 모델의 일부 프롬프트 인코더만 학습에 사용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대비 성능 효율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롬프트만 재정의해주면 되기 때문에 새로운 태스크를 추가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정리하면 파인 튜닝과 달리 모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지 않고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이 목적 태스크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문제의 패턴만 재정의하여 학습하여 주기 때문에 모델의 크기가 큰 GPT 모델에는 파인 튜닝보다 프롬프트 튜닝 방식이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효율성이 더 좋을 것으로 예측하고 좋은 결과를 예측했지만 사실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기 수치를 보면 아무것도 적용하지 않는 기존 모델보다 오히려 수치가 떨어져 버렸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자면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셋은 구어체 기반인 데이터셋인 반면에 코GPT-2는 문어체 학습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되어 프로즌되어 있기 때문에 스코어가 저조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후 이 부분은 더욱 공부하여 성능 향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도한 팀원께서 코바트 부분을 계속해서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네, 발트의 발표를 맡게 된 고도환입니다. 우선 발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트는 특정 태스크가 아닌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로 만들어진 디노이징 오토 인코더로 인코더 모델로 인코더에서는 볼트와 같은 구조를, 디코더에서는 GPT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발트를 최종 모델로 선정한 이유는 발트는 양방향 인코더에서 이제 노이즈된 토큰을 예측하여서 데이터의 특징을 잘 학습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디코더에서 자기 회귀적으로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생성요하게 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기존 소타보다 100분율로 6루지가 증가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능 고도화 부분입니다. 우선 데이터 단과 모델 단 두 가지로 나누어 주었는데요. 우선 데이터 단에 보시면 실험 조건을 이제 5% 데이터를 사용했고 5에폭을 돌려서 빠르게 학습하여서 성능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리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허깅 페이스에서 코발트 베이스 버전 2를 가져와서 파인 튜닝을 진행하였습니다. GPT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스페셜 토큰과 메타데이터 두 가지를 합친 F1 스코어가 가장 높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 토큰과 메타데이터 각각 따로 놓고 보더라도 노멀 기법보다 좀 더 성능이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델 단입니다. 모델 단의 실험 조건부터 보면 여기도 역시 5% 데이터를 사용하고 5의 폭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빔 제너레이터에서 빔 전략은 이제 넘빔이 5%, 5, 그리고 샘플링이 트루 샘플링이 탑 K50 그리고 탑 P 0.92를 적용하였고 모델은 이제 코발트 보이스 버전 2를 적용하여 파인팅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MLM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모델을 갖고 와서 다시 재프리트레이닝 했기 때문에 재프리트레이닝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MLM 모델을 결정할 때에는 저희가 인코더만 다 프리징해서 디코더만 사용하는 경우, 또 디코더의 두 개의 레이어만 사용한 경우, 그리고 모든 파라미터를 사용한 경우, 또 그리고 학습이 전혀 안 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프리트레이닝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 MLM 디코더 레이어 두 개를 사용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줬기에 이집트에서는 이제 디코더 레이어 두 개를 사용한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빔 서치가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샘플링은 오히려 노멀보다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빔과 MLM을 비교해 보면 이제 MLM을 통해서 다시 프리트닝한 것보다 이제 바로 파인 튜닝해서 빔을 적용한 기법이 더 성능이 좋아서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면 데이터 단에서는 스페셜 토큰과 메타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모델 단에서는 바로 빔 서치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사용해서 전체 데이터를 놓고 이제 5회팩을 돌려서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F1 스코어가 0.2536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최종 모델의 이제 실제 생성 요약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GPT와 이제 발트를 비교해 봤는데요. 이제 F1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GPT보다 발트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시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개선할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발트에서는 아까 전에 MLM 기법을 사용했는데 MLM 기법 이외에도 이제 토큰 딜리션, 또 텍스트 인필링, 그리고 센텐스 포미테인, 그리고 도큐멘트 로테이션 이런 다양한 기법을 시도해 보고 또 전체 파라미터를 프리즈하고 또 자체 레이어를 구현해서 학습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특징에 맞게 토커나이즈를 따로 구현해 본 것도 개선 방향으로 잡고 있고 이제 GPT 부분에서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 성능 개선을 개선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운 점은 지원님 같은 경우는 협업, 동료님 같은 경우는 관점, 그리고 기량님 같은 경우는 고객 입장,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참고 자료를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님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하나 질문 있는데, 아까 그 코어 GPT-2
그첫 번째 발표하신 분이 거예요, 아마. 그 저기 튜닝하고 그거 결과 보여주실 때 테이블에 그 다른 그 뒷슬라이드는 5회폭으로 비교한 것 같은데 GPT-2는 1회폭 결과로 비교한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그게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발표 그 성능 고도화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 앞에서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GPT-2 같은 경우가 이게 에포크를 걸면 걸수록 성능이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왜 이런 이유가 생겼는지 저희도 그렇게 해서 서칭을 하고 찾아봤지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논문이나 이런 근거를 대기는 힘들었고 이렇게 경험적으로 어, 해보니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는 근거밖에 저희가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지? 마지막에 이제 요약에서 그 발트가 어쨌든 좀 더 잘 나왔잖아요, GPT보다. 혹시 발트가 더 잘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토의하신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그 파트 모델링을 맡아주신 고도한 팀워크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발트가 더 잘 나온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봤을 때 GPT는 단순히 이제 디코더 모델로 이제 생성 부분의 모델인데 이제 발트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와 디코더 두 개, 두 개가 있어서 인코더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의 특징을 잘 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디코더에서 이제 자기 회귀적으로 문장을 생성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성능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 은수님 먼저 얘기해 주세요. 뭐. 네, 아닙니다. 영구님 먼저 하시죠. 네. 네. 저는 사실 요약 테스트 볼 때마다 제가 이제 좀 찔리는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 거의 이제 2년이 됐어요. 2년 이맘때쯤에 제가 이제 아이패드에서 요약 관련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어서 아마 경훈님이나 혜림님이나 아마 효정님은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모든 유튜브에 다 있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되게 다양한 실험을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좋게 많이 봤고요. 네. 그리고, 네, 모델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프롬프트 러닝이나 이런 좀 더 고도화된 작업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역시 많이, 아이패드는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프리시전과 리콜 F1 스코어 이렇게 해주셨는데 한 0.2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인 으로 그게 좋은 수치인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갖고 뭐 괜찮은 건가요? 벤치마크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롬프트 튜닝 그거 한번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그거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궁금합니다. 네, 프롬프트 튜닝 관련해서는 이제 그 최지원 팀원께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떤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전반적으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기존의 파인 튜닝은 그 사전 학습 모델을 각각의 태스크, 3개의 태스크를 학습시키려면 각각 태스크에 맞게 파라미터를 조정해서 모든 데이터를 재학습해서 3번의 사전 학습된 모델을 재학습합니다. 그런데 프롬프트 튜닝은 사전 학습된 모델의 파라미터를 프로즌 시켜서 그 모델의 아주 일부만을 프롬프트 인코더만을 학습에 사용해서 그 태스크 데이터를 넣고, 그래서, 태스크 추가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능 대비 파라미터 효율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다들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별거 없고, NLP는 다들 아시겠지만 전철이 싸움이신 거 많이 아시죠? 뭐 모델 성능 고도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데이터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데이터 품질이 얼마나 좋으냐가 모델의 성능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발트나 GPT 같은 모델 성능 고도화도 좋지만 앞에 있는 전처리 어그멘테이션으로 통해서 데이터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NLP 대회를 보시면 이 전처리 앙상블 하셔가지고 성능을 끌어올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처리만 굉장히 잘 사용하셔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 여기에서는 발트나 GPT를 썼죠. 네네. 네, 어쨌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발표하는 거는 저는 NLP 쪽을 좀 연구를 했었지만, 다른 분들은 아마 NLP가 처음이신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빔 서치나 뭐 샘플링이나 좀 어려운 용어들이 분명히 여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 어려운 용어들을 조금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하는 식으로 발표자를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더 발표 자료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조금 더 유의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만든 성과물을 알려준다라고 그런 거에 초점을 두시고 발표자를 만드시면은 네,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앞에 EDA도 뭐 정규식을 어떻게 했는지 그 예시 정도는 살짝 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스페셜 토큰 같은 경우 어떤 자리에 스페셜 토큰을 넣었고 어떤 스페셜 토큰을 넣었는지 이런 것들도 예시 그림 하나 넣어주시면은 발표 듣는 사람이 보실 때 훨씬 더 이해도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이거 로지를 요약 평가 지표로 쓴다고 했는데 요 PPT에 바트로 된 그 로지 평가 지표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따로 일부러 안 구하신 건가요, 혹시? 로지? 맞죠? 루지? 네. 그 바트로 또 저희가 루지를 구해서 그 자료를 넣어뒀었는데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시죠? 지금 성과지표에는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 세 가지의 값만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루지 지표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사용한 루지가 이제 출력을 하면은 각각 리콜 프리시전, F 스코어 이렇게만 출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발표 자료를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루지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런 내용도 함께 첨부를 해주시면 네.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